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핫이슈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 아니라 신소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 아니냐고요? 글쎄요.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사임당님. 전 올해 10살 된 영동입니다. 자랑할 게 있어서 사연 보냈어요. 얼마 전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한정판 프라모델도 사주셨고요. 이 좋은 걸 저만 볼 수 없잖아요.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죠. 야, 이거 봐라. 이거 한정판 프라모델이다. 우리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는 거래. 그런데 그때 거짓말! 그거 내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야, 우리 아빠가 이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랬어. 자, 봐. 내 거랑 똑같지? 자세히 보니까 조금 달랐어요. 자세히 봐봐. 비슷하지만 내 건 노란색 포인트고 이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잖아. 또 이거 날개도 있고 내 거랑 달라. 치, 따라쟁이 주제에 애쓴다. 아니라고. 네 거랑 내 건 다른 거라니까. 따라쟁이. 아니라고. 전 따라쟁이가 아닌데 비슷하지만 같진 않은데 저 너무 억울해요. 아까 제가 점 하나를 붙여서 신소이로 변한 것처럼 미묘한 차이 하나로 아예 다른 제품이 된다면 어떨까요? 내 조립 로봇하고 정말 비슷하지만 로고를 바꿔 붙이고 브랜드가 달라졌다고 다른 제품이 된다면 혼란스럽겠죠. 통상에도 이런 일 많습니다.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바로 우회 덤핑이라는 건데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수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회 덤핑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베트남 때문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이라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베트남만큼 현재 한국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3위 수출 대상국이고, 최근엔 중국을 제치고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이 요즘 우회 덤핑의 조사 대상으로 아주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우회 덤핑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유형은 수입국 내 제품 조립 또는 완성 유형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개별 제품군의 수입 수출품에 대해서만 매겨지는 거라는 걸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 로봇 장난감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받는 제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가상의 나라가 미국에 로봇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 완제품으로 수출하면 반덤핑 관세로 몇십 %가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로봇을 몸통, 다리, 팔 등 부품을 조각조각 나눠서 미국에 수출한 다음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 부과 대상인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회 덤핑 두 번째 유형은요, 제3국 조립 또는 완성인데요. 첫 번째 유형과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3국, 바로 중간에 또 다른 나라가 하나 껴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A나라에서 미국의 완제품 로봇을 수출하는 대신 C나라의 로봇에 부품을 수출하고 그곳에서 조립 완성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부품을 조립하고 경유하는 제3국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국에서 제외됐거나 완제품이 아닌 부품까지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주로 쓰이는 유형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우회 덤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완제품의 조립 공정,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정이냐는 건데요. 사실 EU 같은 경우는 기존 원심 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이 조립된 제품 중에 전체 부품 가치의 60%를 차지하되 제3국의 공정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25% 미만이어야 우회 덤핑이다 라는 수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판단 기준에 딱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우회 덤핑 유형 세 번째는요, 바로 사소한 변경인데요. 반덤핑 조치 대상 물품의 형태나 외관의 사소한 변경만 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나라에서 미국에 로봇을 판매하기 위해 로봇의 머리에 뿔을 달고 방패를 붙여서 버전 2로 만들거나 원래 30cm였던 로봇을 28.5cm까지 줄여서 버전 3로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제품의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크기를 변경하는 등의 반덤핑 조치 대상과 아주 사소한 부분을 바꿔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회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변경의 경우 기존 제품과 동종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기존 제품과 명백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우회 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우회 덤핑 유형은 바로 추후 개발된 물품입니다. 반덤핑 과세 대상이 된 제품과 유사한 신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 로봇은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지 않지만 여기에 불빛이나 소리가 나는 기능 등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만들어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사연이랑 가장 비슷한 우회 덤핑 유형이죠. 근데 만약에 이 업그레이드된 로봇이 이전까지는 없던 제품이었는데 반덤핑 조사 이후에 개발된 것이 밝혀진다면 고의로 덤핑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우회 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회 덤핑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닙니다. 무려 33년 전인 1988년부터 미국과 EU는 우회 덤핑 방지 규정을 도입, 독자적으로 우회 덤핑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호주, 캐나다, 인도도 우회 덤핑에 대한 규제 조항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을 진행하는 중이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EU의 우회 덤핑 조사의 주 타겟이 바로 베트남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2005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제3국 조립 또는 완성 유형으로 아세안 지역을 우회 덤핑 조사한 케이스 중에 베트남이 9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 베트남이 미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수출액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반덤핑 행위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덕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회 덤핑이 늘어났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치는 통상의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 경유 우회 덤핑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우회 수출 조사도 함께 늘어난 건데요. 실제로 2019년 미국은 한국산 원재료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서 베트남 한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도금 강판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했다고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경제정책의 변화로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수많은 무역 규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홍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